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첫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사실 첫 영상이라 뭘 올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올려나가야 될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고, 왜 이제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렇게 뛰쳐나가고, 이제 저만의 헤드헌터라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은 이제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유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공기업에 재직하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주부로 이제 살림을 꾸려 나가셨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반에서도 이제 항상 뭐 1등, 뭐 2등 이렇게 했었었고, 고등학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인문계를 어, 가야지라고 이제 주변에서 뭐 선생님이든 어머니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보다는 뭔가 손으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에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가지고, 뭐 실제로 뭐 자동차에 대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이런 것들 뜯어서 제가 이제 직접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중3 때 이제 고등학교를 정하자면 저희가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실업계에 간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당연하게 실업계를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업계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선생님도 반대하셨고, 뭐 저와 같이 이제 친했던 친구들도 이제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너 공부 어느 정도 하니까 인문계 가서 뭐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막 주변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워낙 어릴 때잖아요. 뭔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맞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인문계를 갔어요. 인문계를 갔는데 제가 원하던 공부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 1년간 이제 교환학생을 떠나게 돼요. 사실 고등학생 때 교환학생을 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립에서 사립재단 같은 거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외국인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쩌다가 이제 기회가 좀 잘 돼서 거기서 1년을 공부를 하고, 1년 공부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았던 거예요. 괜찮아서 이제 비자를 바꿔서 다시 1년간을 더 미국에서 총 2년을 지내다 왔는데, 미국,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그 워싱턴, 저희가 알고 있는 워싱턴 DC 말고, 이제 그 서부 쪽에 이제 그 시애틀에 있는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로이라고 하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이제 총구석으로 갔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차 타고 15분이 걸려요. 15분이 걸리고, 뭐 하나가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차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유학을 가다 보니까 부모님도 정말 이제 월급의 대부분을 이제 제 유학 비용에 썼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에 산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제 친구 집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 되게 낡은 픽업 트럭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내가 뭐 사러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친구야 내가 뭐 뭘 사러 가야 되는데 야 너가 좀 태워줄 수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그냥 뭐 오케이 알았어요 그냥 해주다가, 한 네 번째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뭘 하나씩 요구를 하더라고요. 약간 뭐 숙제를 뭐 대신 해달라, 아니면은 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너가 좀 대신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17살의 저한테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내가 정말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유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생겨났고 사실 그 17살, 18살 사람의 가치관이 가장 이제 형성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돈이 정말 중요하고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무조건 취직을 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간의 유학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이제 저 수원에 있는 이제 학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2년간의 군대 기간을 포함해서 총 6년을 다녔어요. 이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뭐 교환학생도 안 가고 휴학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방학 중에는 뭐 인턴이나 아니면 계절학기 듣고 그냥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대학생 할 때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하나의 관문만을 이제 바라보고 달려왔던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6년을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6년을 그렇게 버티고 정말 운이 좋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돼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굉장히 큰 이제 그룹사의 지주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딱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실무 배치를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배울 것이 많을 것 같다. 내가 이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하면은 나도 정말 이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가슴 고이 품고 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냥 제가 거기서 봤던 이제 저희 상사분들의 모습은 그냥 아무런 그런 프로의식도 없고 정말 일도 하기 귀찮고 그냥 내 자리 지키기에 정말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물론 그 회사에 머문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 100%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긴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봤었던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기억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다. 이거는 내가 꿈꿔오던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하고 2주 만에 퇴사를 하게 돼요. 2주 만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뭐 취업도 안 되는데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뭘 하겠느냐 네가 뭐 이런 뭐 별의별 말을 다 들었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미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사표를 쓰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저는 대학교 6년 동안 취업이라는 대기업 입사라는 그 하나의 관문만 보고 6년간을 달려왔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 내가 상상했던 그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갑자기 엄청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개고생을 했지? 내가 왜 남들 즐기고 즐기지도 못하고 남들이 뭐 배낭여행, 교환학생 이런 거 갈 때 나는 왜 도서관에 박혀서 그렇게 있었지?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기 시작했고 정말 나는 그러면은 회사와는 다르게 뭔가 좀 오로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헤드헌터한테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이제 헤드헌터가 연락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이제 해외 영업 신입사원을 뽑는다. 근데 뭐 너가 해외에서 체류도 했었고 이제 전공도 이제 국제 관계와 그런 걸 공부했으니 뭐 한번 당신이 관심이 있으면은 뭐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헤드헌터에 대한 뭐 어떠한 개념도 없었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들은 건 있지만 이게 이런 일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라는 걸 몰랐고 사실 그때는 뭐 워낙 이제 퇴사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으니까 일단 인터뷰는 보겠다고 했어요. 인터뷰는 보겠다고 했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인터뷰는 떨어졌어요. 그 인터뷰는 떨어졌는데 사실 저는 그 제가 지원했던 그 해외 영업 직무보다는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책도 읽어보고 기사도 읽어보고 이 일이 어떻게 하는 일이며 보수는 어떻게 쥐어지고 내가 이 일을 정말 내 영역에서만큼은 정말 프로가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달, 두 달 정도 계속 이제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리서치를 해서 이게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뭐 안 되고 내가 중간에 나오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헤드헌팅 회사에 계속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한 퇴사하고 한 두 달 있다가 이제 또 좋게 기회가 돼서 작은 이제 헤드헌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지금은 이제 유럽계 이제 헤드헌팅 회사에 한 9개월 정도 재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 체계화된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내 인생은 정말 잘 풀릴 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멋있는 집도 사고 멋있는 차도 끌고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헤드헌팅을 하면서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 모든 직장인들, 뭐 스타트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연봉 2천을 받아도 힘들고 연봉 5천을 받아도 힘들고 연봉 1억을 받아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슬픔,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것들이 대기업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대기업이 뭔가 해결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대기업 물론 좋죠. 뭐 안정되고 보수도 좋고 뭐 우리 나이대들 흔히 말하는 뭐 워라밸 이런 것들도 좋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회사는 언젠가는 직원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 회사에 헌신을 다 바쳐서 일을 했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봤고 이 회사 사정상 이분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게 요새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대기업이 답은 아니다. 물론 일시적인 답이겠지만 네 인생을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네 인생이 많이 바뀔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대기업을 가서 정말 내가 그 어렵다는 임원 달고 뭐 상무 전무까지 되면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평생 살기에는 내 인생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헤드헌터라는 이제 일을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나만의 이제 전문성을 띄었을 때 뭐 흔히 정말 말하는 뭐 억대의 수입을 버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헤드헌팅이라는 일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회사에서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위에서 하라면 해야 돼요. 나는 왜냐면은 나는 회사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뭐 그게 싫으면 나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게 싫으면 나가야죠. 근데 이 일은 조금 더 그런 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내가 나만의 전문성을 띠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낸 성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기업보다 더 크고 막중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면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정말 나만의 전문성을 이제 띄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3년 정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채용, 요새 아무래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이제 채용,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들어가 있는 제 친구들도 뭐 이직은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연봉 책정은 어떻게 하고, 뭐 내가 이 업계에서 저 업계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후배들도 이제 뭐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뭐 경력이 많고 굉장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30대 초반의 나이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까지 부족한 면도 많이 있고, 이런 영상 자체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 뭐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또 열심히 얘기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또 계속 확인할 거니까 뭐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 헤드헌팅이라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이고 이제 정확히 뭘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헤드헌팅이라는 거를 겪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 주변 제 또래 나이대들은 헤드헌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30대 초반인 제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도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